2021년 2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스 설비의 퍼지 방법 중 한쪽 계급부에 퍼지 가스를 가하고 다른 계급으로 혼합가스를 대기 또는 스크러버로 빼내는 공정은. 자, 일단 답은 4번의 스위퍼 퍼지가 되겠습니다. 퍼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환기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가스를 빼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진공 퍼지 보시는 것처럼 용기를 우리가 진공으로 하는 겁니다. 진공 상태로 만들고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대기압과 같게 하는 방식으로 퍼지하는 것을 우리가 진공 퍼지. 압력 퍼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압력, 그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고, 우리가 사이폰 퍼지라는 것 자체는 용기에 액체를 채워서 그 다음에 드레인이 될 때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계구부가 두 개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불활성 가스, 다른 한쪽으로는 배출. 자, 이렇게 사용하는 퍼지를 우리가 스위퍼 퍼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액체 프로판 10kg이 들어있는 용기에 가스미터가 설치되어 있다. 프로판 가스가 전부 소비되었다고 하면 가스미터에서의 계량값은 약 몇 세제곱미터가 나타나 있겠는가. 단 가스미터에서의 압력과 온도는 15도 200mHg이고 대기압은 0.101MPa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대기압 상태 최적으로 계산합니다. PV는 GRT죠. PV는 GRT. 여기에서 우리가 V로 구하는 거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세제곱미터 최적이니까요. V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는 P분의 GR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P는 지금 보시면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압력, 대기압 0.101 되겠죠? 0.101. 자,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해줍니다. 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체상수 R 값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기체상수 R, 여기 있는 R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죠? R은 얼마냐면 8.314 나누기 이렇게 되죠. 프로판, 그죠? 프로판의 분자량입니다. 그죠? 44. 그래서 프로판 액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는 R 값이 우리가 어떤 기체, 이산기체라는 걸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판이라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프로판의 기체상수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8.314를 44 분자량 M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314의 우리가 단위가 뭐냐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죠? 파스칼 메다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몰 K, 그죠? 단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도 10의 6승을 곱해주는 것이 되겠다. 자, 여기에 이제 뭡니까? 10kg가 들어있죠. G 10kg입니다. 그죠? 10. 자,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이것도 뭡니까? 그람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다. T는 15도니까, 그죠? 273 플러스 15.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5.3, 그죠? 5.3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내압 방폭 구조로 방폭 전기기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 내압 방폭 구조라는 것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3번에 최대 안전 틈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갈라진 틈새로 우리 가연성 가스의 폭발 화염이 전파되지 않는 최대 틈새,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용기가 폭발 압력에 의해서 깨져 가지고 어떤 틈이 벌어졌다. 그 틈으로 외부로 화염이 전파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압 방폭 구조는 최대 안전 틈새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폭발 한계란 폭발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농도의 한계를 의미한다. 맞죠? 그죠? 폭발 한계. 그죠? 농도의 최소, 그 다음 최대값, 그걸 우리가 상한, 하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폭발 시 방류 속도가 느려지므로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을 때, 그죠? 연소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방류 속도가 우리가 커지는 것이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온도가 낮을 시에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연소 범위가 좁아지거나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가연성 물질을 공기로 연소시키는 경우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연소 속도는 빠르게 되겠죠. 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화 온도는 낮게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게 된다는 것 자체는 연소가 아주 잘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증기온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증기운 폭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발이 용이한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그죠? 유출이 됐을 때 증기운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착화원과 접촉을 했을 때 우리 폭발 사고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증기운 폭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된 물질의 양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증발된 물질의 분율, 그죠? 그 다음에 점화원의 위치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혼합비 4번의 혼합비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점화 확률, 그죠?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 폭발 효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에 속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의 혼합비는 관계가 없다. 자, 7번에 폭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체가 파이프 내에 있을 때 폭갱 방지 및 방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폭갱, 그죠? 폭갱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폭갱 유도거리 그 내용으로 보통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완만한 연소에서 폭갱까지 급격한 연소가 되죠, 그죠? 급격한 연소 최성기까지 발전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리를 폭갱 유도거리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인 그 내용으로 이 문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왜 장애물이 있으면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가급적 원만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급적 작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장애물이 있는 곳에 광경을 축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경이 가늘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폭경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폭경 유도거리를 짧게 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오죠. 그죠? 광경이 클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경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광경에 따라 관지름 이렇게 되겠죠. 관지름이 작을 때 관지름이 작을수록 클수록이 아닌 작을수록 유도거리는 짧아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화제의 종류는 자, 유류 및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 요소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와 냉각 소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소화기의 무게가 무겁고 사용 시 동상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유류 및 전기 화재니까 기본적으로 유류 화재는 우리가 B급 화재입니다. 그죠? B급 화재. 그 다음에 전기 화재 C급 화재죠. 그죠? 그래서 B, C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잔여물이 남는 것은 A급 화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화제를 보시게 되면 물 같은 경우는 A급 화재.
그죠? 일반 화재에 사용된다. 잔여물이 남는 화재에 사용되는 게 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류에는 사용을 못하죠. 그죠? 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할론. 할론 같은 경우는 B급. 그죠? B급. 유류나 가스의 화재에 사용하는 것이 할론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B와 C 화재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B급 화재와 C급 화재에 주로 사용이 되고 소화효과, 소화효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연소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와 냉각 소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질식, 냉각 소화를 시키는 게 이산화탄소 소화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케미칼 같은 경우는 A, B, C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B, C에 적합한 거 3번의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10번 융점이 낮은 고체 연료가 액상으로 용융되어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착화하여 화염을 내고 이 화염의 온도에 의해서 액체 표면에서 증기의 발생을 촉진시켜 연소를 계속해 나가는 연소의 형태는 우리가 연소의 종류가 나오겠죠. 그죠? 어떤 연소의 형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상으로 용융이 되고 그죠? 이때 발생한 가연성 증기, 유증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증기. 그죠? 이게 뭐냐? 증발연소가 되겠죠? 증발연소.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상, 액체의 가장 대표적인, 액체 연료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여기서는 고체 연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데, 액상으로 용융되어 발생한 가연성 증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다. 가장 대표적인 연소 형태, 증발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의 연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연료의 구비 조건. 여기서는 3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장 및 운반 효율이 낮을 것. 저장 및 운반 효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좋아야 연료로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메탄올 96g과 아세톤 116g을 함께 진공상태에 용기에 넣고 기화시켜 25도씨의 혼합기체를 만들었다. 이때 전압력은 약 몇 mHz인가? 단 25도씨에서 순수한 메탄올과 아세톤의 증기압 및 분자량은 각각 96.5, 56ml, 32, 5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메탄올에 먼저 우리가 몰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죠? 몰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PV는 nRT. n이 몰수입니다. 그죠? 몰수를 먼저 구합니다. 자, 혼합기체니까 일단 각각의 몰수를 먼저 구합니다. RT분의 뭡니까? PV가 되겠죠? 그러면은 메탄올을 먼저 보시죠. 메탄올의 기차산수 R 0.082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T는 25도씨 그죠? 25도씨이기 때문에 273에 25도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 그죠? 압력입니다. 압력은 메탄올의 경우 각각 96.5 메탄올은 96.5입니다. 그죠? 96.5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V 최적입니다. 그죠? 최적. 현재 최적을 우리가 봤을 때 그죠? 메탄올은 96g이니까 현재 96g입니다. 그럼 분자량 얼마입니까? 1모당 최적 분자량이 32입니다. 그죠? 32. 그러면은 96을 32로 나누어 주면 몰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3몰입니다. 그러면 3몰의 최적은 얼마?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22.4. 그죠?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탄올의 몰수를 구했을 때 265.38 몰이 되겠다. 그죠? 요 조건에서 요 압력과 온도 최적상에서의 어떤 몰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세톤도 그대로 구해줍니다. 그죠? 요 조건과 그대로 동일하죠. 왜냐하면 R과 T는 그대로 동일하고 온도는 25도 동일하니까요. 다만 압력이 다르죠. 압력은 56이 들어갑니다. 그죠? 56. 그 다음에 마찬가지 몰수를 보게 되면 분자량이 58이니까 그죠? 아세톤은 116g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116 나누기 58 하면은 2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의 최적 22.4
2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 102.67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몰수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전체 몰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368.05몰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압력을 구합니다. 그죠? PV는 nRT에서 P는 V 분의 nRT가 되겠죠. 그래서 V 최적은 3몰과 5몰 최적, 여기 최적 V가 요 값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5 곱하기 22.4다. 그죠? 3 플러스 2에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n 몰수가 나옵니다. 그죠? 368.05. 그죠? 그 다음에 R 0.082. 그 다음에 T는 둘 다 동일하게 25도씨니까, 그죠? 그러면 273 플러스 2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P 80.3mm HG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13번. 폭갱이 발생하는 경우 파면의 압력은 정상 연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얼마나 큰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압에 동압이 더해지면 파면 압력이 2.5배 정도 치솟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물이 부딪혀서 반사가 됐을 때 정압에 동압이 더해져 파면 압력이 2.5배 정도 치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답은 뭐 1번에 2배가 가장 가까운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2번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반자발적으로 반응이 계속되는 현상이다. 여기서 틀린 내용은 반자발적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자발적으로, 그죠? 반응에 의해서 열 에너지, 연소라는 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반응이 계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15번 디토네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갱이 되겠습니다. 폭갱. 자, 폭갱이라는 것은 디토네이션. 우리가 폭갱이라는 것은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파 속도가.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음속이 큰 경우. 자, 요 경우는 폭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자, 발열 반응으로서 연소의 전파 속도가 그 물질 내에서 음속보다 느린 것을 얘기를 한다.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느린 경우는 폭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16번 공기와 혼합하였을 때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가해성 가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1번만 가해성이죠. 암모니아, 나머지 3개는 불연성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암모니아를 알면 좋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해성 가스 이렇게 보면 탄소, 수소, 황입니다. 그죠? 황. 이 3개가 가연 물질이죠. 그러면 탄소, 수소, 황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왜 가연 물질이 아니고 불연성이냐? 가연성이 아니고. 자, 얘는 뭡니까? 완전 연소하고 생성된 물질입니다. 그죠? CO2. 마찬가지 황 여기 있죠. 있지만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연소되고 나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연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수소 성분, 그죠? 질소는 불연성이죠, 그죠? 우리가 불연성이지만 기본적으로 불연성이지만 수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수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암모니아는 또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내용이 되겠다. 자, 17번 LPG를 연료로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가압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쉽게 액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상온에서 우리가 쉽게 액화되고 아주 작은 압력으로 액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송 저장이 아주 용이한 가스가 LP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강압 장치가 필요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프로판 1몰 연소 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 중에 산소량은 2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프로판 우리가 연소식 보시면 되겠죠. 자, C3H8 플러스 O, O2. 그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기량을 구하면 되니까 일단 이론 산소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판 1몰 연소시 이론 산소량은 5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 공기 몰수는 0.21분의 이론 산소 몰수가 되겠죠? 5몰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23.809몰이다. 답은 24몰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자연발화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연발화라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죠? 열을 축적해서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자연발화 이렇게 되면 열을 축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초의 발효열, 그죠? 발효열, 그 다음에 분해열입니다. 그죠? 분해열. 그 다음에 산화열, 그죠? 산화열에 의해서 발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활성탄의 흡수열, 자, 요거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발화는 산화열에 의한 발화, 그 다음에 흡착열에 의한 발화,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열입니다. 그죠? 발효열, 미생물에 의한 발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버너 출구에서 가연성 기체의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큰 경우 불꽃이 노즐에 정착하지 않고 꺼져버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오프, 꺼지는 현상입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소 속도, 가연성 가스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큰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염공을 떠나서 떠 있는 현상.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리프트. 그죠? 선화, 리프트. 그죠? 근데 이 리프트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가스 유출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블로우 오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플래시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백파이어 자체도 역화. 이 두 개는 플래시백, 백파이어 이 두 개는 역화입니다. 역화. 그죠?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옐로우 팁 현상이 있고 리프트, 블로우 오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과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